일주일에 수련만 10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브이로그 영상만 찍다가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맞대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처음 이 영상을 통해 뵙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요가 지도자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어떻게 요가 수련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가를 진지하게 수련한 지는 이제 1년 5개월이 되었고, 처음 요가를 만난 거는 23년도 1월에 저희 집 앞에 요가 수련원이 생겨서, 그 전에 필라테스랑 헬스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좀 질리고 운동이 너무 신체적인 시선에만 몰입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탈피해보고자 운동을 바꾸려고 요가원에 갔다가 푹 빠져서 주 5일 새벽 요가를 등록하게 되어서 1년 5개월 동안 출장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빠지지 않고 주 5회 요가 수련하고 있는 요분입니다. 제가 주로 수련하는 요가는 하타 요가이고요. 흔히 K-하타라고 하는 부동 시간이 길고 후불이 깊은 요가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서 지도자 과정까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네, 첫 번째,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듣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으로서 제 취미인 요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알고 수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 지도자 과정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를 좀 더 진지하게 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가 지도자 과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것이 꽤나 큰 목적인 커리큘럼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취미를 좀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TTC를 등록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이 과정에 임해도 괜찮을까? 혹시나 선생님으로서 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과정을 듣다가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었었는데, 등록하기 전에 이 과정을 수료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다니는 요가원의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요가를 좋아해서 진심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때나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 과정에 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끌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할 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지도자 과정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가 지도자 과정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들을 요가원을 선택했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많은 기준이 있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 듣는 TTC이다 보니 특정한 주제로 편향되어 있는 느낌의 TTC는 지향하였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박사나 이론, 자세들이 쓰이는 힘에 대한 생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전산후 TTC, 아로마 TTC, 특정 주제를 가진 TTC가 아니라 기본적인 과정 전반을 다루는 TTC를 원했고, 보통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기본적인 TTC를 하나 듣고 그 이외에 워크샵이나 추가 TTC를 들어서 레즈메를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요가에 대한 TTC였으면 좋겠다가 기준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미 요가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가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타 요가도 있고 아시탄가 요가도 있고 비냐사 요가도 있고, 이 이외에 더 현대적으로 발달된 많은 요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련하는 게 하타 요가이기도 했고, 또 하타랑 비냐사 쪽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시퀀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TTC 과정이 하타랑 비냐사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아시탄가만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TTC 커리큘럼도 있고, 비냐사만 가지고 가거나 하타만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요가가 그 커리큘럼에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TTC 요가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 해부학, 아사나, 티칭과 시퀀싱, 크게는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가 TTC를 듣는 이유가 제 자체의 수련을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티칭이랑 시퀀싱의 부분이 작고 해부학과 아사나 파트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진행하는 아사나들이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떻게 몸에 이로운 경험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 아사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TTC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아사나 파트가 큰 커리큘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요가 지도자 과정이 선생님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티칭이랑 시퀀싱이 크고 아사나랑 이론 부분이 작거나 예상치 못하게 이제 요가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이론 공부만 하는 것 같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이 아사나는 개인 수련에서 채울 수 있는데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나 티칭 핸즈온 같은 부분을 듣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내가 이 지도자 과정을 듣는 목표와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 과정 선택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선생님 아주 중요해요. 저희가 학생 때도 보면은 선생님이 좋아서 싫었던 과목이 좋아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싫어서 좋았던 과정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지도자 과정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요가원이 TTC 과정을 진행한다면 너무 반갑게 그 과정을 들었겠지만 제가 다니는 요가원이 TTC가 없다 보니까 기준에 부합하는 요가원의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 공간이 저랑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느끼고 선생님의 보이스나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 요가에 대한 철학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고 싶은 철학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업을 몇 번 듣고서 이 선생님한테 하타를 배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TTC를 결정하는데도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을 주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꽤 중요했거든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뢰가 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그 선생님 밑에서 수련을 꽤 오래 진행을 했었다면 이런 자격증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TTC를 수료하기 위한 요가원을 꼭 있었고 그래서 공인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찾는 게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국제 얼라이언스인 RYT 200을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따고 나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가보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수료를 시켜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데에 부담이 없는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 과정을 들으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거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수료했던 RYT 200은 개인 수련을 60시간 이상 채웠어야 했어요. 60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다니는 새벽 요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요가를 주 5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60시간을 16주 동안 더 더해야 해서 힘들게 다닐 때는 일주일에 요가 수련만 30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료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먼지 퇴근하고 이 수료 조건을 채우려고 낑낑대다가 요가가 미워질 수도 있잖아요. 요가를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요가가 미워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료 조건인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간도 길게는 반년에서 10개월까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정말 짧고 굵게 2주 동안 제주도 가서 빠바박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 짧고 굵게가 좋을지 아니면은 얇고 길게가 좋을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고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정말로 요가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료 기준과 시간 그리고 기간
이런 것도 감안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25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이 시장에 금액이 오르고 있어요. 비용 같은 경우엔 기간이랑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과정의 선택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RYT 200이라는 자격증을 주는 곳으로 선정을 했고, 제가 원하는 건 취미를 좀 더 진지하고 제 요가가 깊어지는 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티칭이나 시퀀싱보다는 이론이랑 아사나 파트가 커리큘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를 바랬고, 또 하타와 비냐사가 중심이기를 바랬으며, 수료를 하기 위해서 개인 수련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도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도 제 기준에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와 맞는지, 요가 철학과 같은 맥으로 갔을 때 너무 마음속에 부닥침이 없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요가원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과정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 1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료했던 곳은 25명이 한 기수에 있었고, 이건 장단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편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25명의 도반님이 계신다는 게 더 많은 인연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내가 조금 소극적이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에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에서 소수 정예성으로 케어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수료생이 조금 더 적은 TTC를 듣는 것이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지도자 과정을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벌써 조금 영상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요가 지도자 과정 들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진짜로 힘든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을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로는 회사 생활과의 병행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서 9 to 6 혹은 그 이상을 지키는 편이고, 출장도 종종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이 가끔 체력적으로 벅차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TTC를 들으면 회사가 끝나고 요가 수련을 하러 가야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서 요가 수련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인데 그 다음날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제 개인 새벽 수련을 또 나갔어요. 요가, 출근, 요가, 요가, 출근, 퇴근, 요가, 뭐 이렇게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순간이 솔직히 있었고, 체력적으로 지친 게 첫 번째로 느낀 힘들었던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거였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같이 TTC를 들은 많은 도반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포인트였던 거기도 해요. 과정을 들으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요가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아사나가 빨리 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듭니다. 이 많은 도반님들이 동시에 요가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고, 과정 중에 배움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인데? 라는 생각에 힘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서 요 권태기, 요 힘든 파트는 금방 넘어가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포인트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은 이 과정을 듣기 전에 요가라고 느꼈던 것과 이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요가인 것과의 간극이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이곳에 왔지? 내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는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가가 단순히 필라테스나 헬스처럼 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마음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간극은 느껴져. 근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근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느는 것 같아. 라는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지도자 과정을 들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지도자 과정을 들었을 때 후회는 없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더 좋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래서 TTC 들어서 너무 좋았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요가와 실제 요가가 다른데 진정한 요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요가라는 게 무엇이고 그 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명상을 알게 되고 내 마음 수련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단순한 몸의 쓰임뿐만 아니라 마음의 쓰임을 가장 크게 의미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런 마음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제 아사나가 발전을 했어요. 안 되던 아사나가 갑자기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사나가 어떤 건지 내가 꾸준히 수련을 했을 때 더 나아가는 방향의 아사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방법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비라바드라 아사나 A, B, C를 하는데도 겉으로 봤을 때 형상의 동일성이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이 자세를 통해서 내가 길러야 하는 힘이 어떤 건지를 알고 하는 아사나와 모르고 하는 아사나는 정말 다르거든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사나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온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흔히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몰입을 해보고 싶은 요가라는 것을 찾은 것도 너무 기뻤고 만약에 이 과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몰입을 하고 싶은 요가를 만났다는 것에 굉장히 축하드리고 지도자 과정을 듣는다는 것은 그 몰입의 경험을 더 깊이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거. 제 MBTI는 인간 골든 레트리버라는 ENFJ입니다. TTC 들으면 저랑 같은 주제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도반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공통의 관심사를 두는 이 요가라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님들이랑 선생님이 생긴다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너무 큰 보물들이에요. 선생님 먼저. 누군가 저한테 TTC를 들어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 요가 인생에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요가 꽤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한 요가와 실제로 요가는 달랐고 하지만 다른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좋아졌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조금은 알 것 같고 TTC 과정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취미 요가 생활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과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요가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16주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16주가 끝난다고 간다 베른다가 된다거나 안 되던 하누만 아사나가 너무 예쁜 균형을 잡고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아사나가 안 되던 게 되는 게 아니라 변한 건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들이 크게 바뀔 거라는 걸 어떤 느낌이냐 하면 각도
직선인데 무한히 나아가는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작은 각이 이 꼭지점에서 바뀌면 결론적으로 끝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딱 이 각을 살짝 더 벌리는 것 같은 변화? 그런 변화가 요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을 쓰는 방향성, 외회전, 내회전, 아니면 제 발이 외전인지 내전인지, 내 발가락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습관들, 저 같은 경우엔 복부 반달을 잡는 습관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각도를 바꾸는 습관들이 교정이 됐고, 이런 조그만한 각도의 변화가 새로운 아사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하누마나사나 같은 경우에도 닿는 기반이 더 짙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골반이 휘어져 있던 걸 똑바로 잡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뜨는데 골반의 중립이 더 맞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우스트라아사나에서 라자카포타아사나까지, 라자카포타아사나는 잘 됐거든요. 하지만 복부의 반달을 잡는 힘이 부족해서 앞으로 합장하고 내려가는 건 불가능했었어요. 복부 반달 힘을 잡는 걸 교정을 했더니 우스트라아사나에서 라자카포타아사나까지 에어 캐칭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제가 아사나가 깊어짐을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사나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해부학 같은 게 너무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아사나 빨리 하고 싶고, 몸이 전방경사인지 후방경사인지 이 근육의 이름이 뭔지 이것보다 아사나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해부학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되던 게 되면 너무너무 반갑지만 사실 요가란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간다 베룬다 아사나는 하고 싶은 입니다. 제 마지막 주제.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나 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과정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티칭이랑 시퀀싱도 공부를 하는데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가 지도자도 너무 좋겠다.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했고, 또 다른 한켠으로는 만약에 지도자가 되지 않는 길을 제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 요가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지? 사실 이게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시원섭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는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요가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지도자 과정을 듣기 전보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요가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태도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너무 유익한 16주 과정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16주를 같이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도해주신 리나, 수미, 아그니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제 온라인 도반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려요. 혹시라도 요가 지도자 과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2탄 영상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